한양 성박. 달빛이 내려앉은 골목 끝에 붉은 등롱이 줄지어 걸린 곳이 있었습니다. 월설루. 밤마다 풍류객들이 드나드는 이곳에서는 가야금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화려한 불빛 아래에는 말 못할 사연을 품은 여인들이 저마다의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창문 너머 달을 바라보는 한 여인. 얼굴은 보이지 않고 가느다란 어깨만이 희미한 촛불에 떠오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소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의 교수였지요. 어찌하여 이런 곳에 오게 되었느냐고요? 그 사연을 알려면 석 달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소윤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관원들이 들이닥친 것은 한밤중이었지요. 횃불이 마당을 환하게 밝히고 아버지는 죄인처럼 끌려 나왔습니다. 이 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것이오? 정원 나으리께서는 영모에 연루된 혐의로 의금부로 압송되시오. 영모라니요. 평생 청렴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니요. 소윤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붙잡았지요. 아버지, 소윤아, 아버지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관원들이 거칠게 재촉했지만 아버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속에 담긴 것. 그것은 공포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간절함이었지요. 비녀를 잘 간직하거라.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열흘 뒤 아버지는 저작거리에서 참수되었고 어머니는 그 충격의 자리에 눕더니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가사는 정몰되고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8배를 금지옥엽으로 자란 소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품속에 숨기는 비녀 하나를 빼고는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월설루라고 하지요. 아가씨 같은 분이 오실 곳은 아닌데 빚쟁이에게 끌려온 소윤 앞에 화려한 차림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마담 월선. 나이는 40이 넘었을 터인데 묘하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지요. 입술에 바른 붉은 연지가 촛불에 번들거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게. 소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여자 앞에서 고개를 드는 것은 굴복을 의미했으니까요. 마담이 직접 소윤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지요. 촛불 아래 드러난 얼굴. 마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입술 한쪽이 천천히 올라갔지요. 탐욕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이런 얼굴은 처음 보는구나. 양반과 교수라더니 정말이었어. 마담이 소윤의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품평하듯 가격을 매기듯 살결도 좋고 자태도 반듯하고 게다가 마담이 소윤의 귀의 입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아직 손을 타지 않은 몸이라면서 소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빛이었지요. 주먹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값이 나가겠어. 아주 값이 나가겠어. 마담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일단 씻기고 재워. 내일부터 가르쳐야지. 소윤은 끌려가면서도 품속 은비녀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만은 빼앗기면 안 돼. 그날 밤 소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상품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옷을 벗으시오. 늙은 여인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상품의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면서요. 소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18배를 살면서 부모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맨살을 보인 적이 없었지요. 어서. 저고리 고름이 풀렸습니다. 치마끈이 풀렸습니다. 한 겹, 한 겹. 마치 영혼까지 벗겨지는 것 같았지요. 소윤은 두 팔로 가슴을 가린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등 뒤에서 마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아. 생각보다 더 좋아.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마담의 손이 소윤의 어깨에 닿았지요. 차가운 손. 소윤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떨지 마. 마담이 소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다.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요. 울면 지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 앞에서 울면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드시 품속에 숨기는 비녀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울어봐야 소용없어. 방으로 돌아온 소윤에게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월설로에서 가장 이름난 기녀 단홍이었지요. 아리따운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밤새 울고 도망치려고도 하고 담장을 넘다 발목이 부러지기도 했지. 단홍이 소윤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야. 몸값을 갚든지 죽든지. 저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소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은 빛이 있었지요. 단홍이 그 눈을 보며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양반가 규수였거든. 소윤이 놀란 눈으로 단홍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이 몰락해서 여기 끌려왔지. 너랑 똑같아. 단홍이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놀라지 마. 이곳에는 너 같은 사연을 가진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야. 단홍이 일어섰습니다. 일단 오늘은 자. 내일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니까. 문 앞에서 단홍이 멈추었습니다. 돌아서서 소윤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그리고 품에 숨기고 있는 거 들키지 않게 조심해. 마담은 눈이 빨라. 소윤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은비녀가 손에 잡혔지요. 어떻게 알았지? 단홍은 그 표정을 보고 빙긋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 뭔가 소중한 걸 숨기고 온 얼굴. 문이 닫혔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소윤은 품에서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은빛, 섬세한 연꽃 문양, 그리고 그 끝에 새겨진 두 글자. 서준. 이것은 8살 때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이 비녀가 정혼의 징표라는 것을, 그리고 서준이라는 소년이 자신의 정혼자라는 것을. 그 소년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줍음 많던 눈, 더듬거리며 비녀를 건네던 손, 그리고 연못가에서 했던 약속.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 아버지와 서준의 아버지는 동문이었습니다. 소윤이 3살 때 두 집안은 정혼을 약속했고 8살 때 처음으로 서준을 만났지요. 그러나 서준의 집안이 지방으로 낙향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10해가 흘렀습니다. 서준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소윤은 비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비녀를 잘 간직하거라. 왜 하필 비녀였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이 비녀를. 소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녀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무언가가. 그러나 아직은 열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버지, 기다리세요. 반드시 당신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담 월선이 소윤을 불렀습니다. 소윤이라고 했지. 좋은 소식이 있어. 마담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장사꾼의 미소였지요. 짐승을 팔아넘기는 장사꾼의. 내일 밤 내 첫 손님이 정해졌어.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겁먹지 마. 너 같은 몸값이면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아. 마담이 부채로 턱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벌써 줄을 섰어. 그중 가장 값을 많이 부른 자에게 보내줄 거야. 소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오늘 하루 푹 쉬어. 내일은 바쁠 테니까. 마담이 나간 뒤 소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밤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창문을 살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감시하는 자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서진사 나으리 오셨다. 야, 오늘은 좀 색다른 게 없나? 월설로 정문으로 들어서는 남자. 30 전후의 나이에 준수한 용모를 가졌으나 눈가에는 방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녀들 사이를 거침없이 지나며 술잔을 받아 마시고 돈주머니를 이리저리 던지는 모습. 서진사. 한양에서 가장 놀기 좋아하는 한량으로 소문난 자였지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탕진하며 밤마다 색주가를 전전한다는 그 서진사. 서진사 나으리 오늘도 오셨군요. 마담 월선이 직접 나와 맞았습니다. 이 남자는 돈을 물쓰듯 쓰는 좋은 손님이니까요. 아, 월선이. 요즘 새로 들어온 아이가 있다며? 내 귀가 밝아서 다 들었어. 서진사가 돈주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묵직했지요. 양반가 교수라면서 어디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마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으리, 그 아이는 아직. 알아. 아직 손님을 안 받았다며. 그래서 더 보고 싶은 거야. 서진사가 돈주머니를 마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얼굴만 보게 해줘. 손은 안 댈게. 마담이 돈주머니의 무게를 가늠하며 웃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데려오라고 하지요. 소유는 마지못해 큰 방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휘장 너머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술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오, 왔구나. 서진사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분명히 멈추었지요.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술잔을 들었습니다. 소윤도 그를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 그러나 어딘가, 어디서 본 것 같은. 아니, 착각이겠지요. 이런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리가 없으니까요. 이름이 뭐냐? 서진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지요. 소윤이라 합니다. 대답하는 순간 서진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소윤조차도. 소윤. 서진사가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이름처럼. 좋은 이름이군. 그는 술잔을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월선아, 내일 밤 그 아이 첫 손님 내가 받지. 마담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으리, 다른 분들도 줄을 서 계신데. 다른 놈들이 얼마를 부르든 내가 그 위에 올려 부르겠어, 알았지? 서진사가 돈주머니 하나를 더 꺼내 던졌습니다. 이건 계약금이야. 마담이 돈주머니를 받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내일 밤 특별히 준비해 놓지요. 서진사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소윤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방탕한 한량의 욕망. 아니면 그 무엇? 소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 그날 밤 소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낯선 남자의 손에 몸을 맡겨야 하지요. 창밖의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사라는 자. 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품속의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준. 비녀에 새겨진 이름. 8살 때 정혼자가 건네준 이 비녀. 10해 동안 품고 있던 이 비녀. 그리고 오늘 만난 남자. 서진사.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지요. 하지만 소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밤, 그 남자와 단둘이 방에 있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정말 방탕한 한량일 뿐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불을 확인하세요.